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은 정신없이 쿵쾅거렸고 온몸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60이 됐나?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감정, 뜨거운 온기, 그 모든 것이 아직 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9시 천변 조깅을 마친 정해철 60세. 정년 퇴직 후 시작한 조깅이 이제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30년을 다닌 건설회사를 떠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천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발걸음이 작은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하식당. 20년은 됐을 법한 낡은 간판. 그 아래로 부추전 냄새가 고소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훈아의 노래.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영, 58세.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환한 미소. 아직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냄새가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식혜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비스라며 건네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해철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빼곡하게 붙은 단골 손님들의 메모지,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기름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공간. 식혜를 마시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누군가와 말을 나눠본 게 언제였던가. 매일 아침 일어나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일상. 그 공허함이 이 작은 식당의 온기로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조깅 코스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늘 그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어느새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철은 이제 매일 아침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를 사서 두 잔을 들고 식당 문을 여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할 일이 없어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없다며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해철은 반찬 그릇을 나르고 지영은 따뜻한 물을 따라줬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해철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던 지영도 이제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의 도움이 싫지 않았고 무엇보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아들은 서울에서 취직해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봅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해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잃은 지 7년.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입니다. 퇴직 후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외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조금 덜 외롭다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일기예보엔 없던 비였습니다. 해철은 우산도 없이 식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영은 놀라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파전이 최고라며 막걸리까지 꺼냈습니다. 식당엔 다른 손님이 없었습니다. 빗소리와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술잔을 채우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지 한 달.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선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닿았습니다. 탁자 위에서 서로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멈췄습니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60세에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다니 두 사람 모두 설렜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설렘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해철은 식당을 찾았고 여전히 지영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아침마다 거울을 더 오래 보게 되었고 해철은 운동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 선생님,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지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침에 눈 뜨면 잠들기 전에도. 해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면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고 아침이면 그녀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식당 안을 물들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해철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꽉, 더 확실하게. 60세의 사랑.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깊고 따뜻했습니다. 모든 관계엔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해철이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며 자주 들르겠다는 말. 그리고 그녀의 환한 웃음. 해철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해철은 천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물결에 비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질투를 하는 거지? 우린 연인도 아닌데. 그냥 가까워진 친구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편 식당에서 지영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이 돌아간 후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왜 서운하지? 정 선생님 표정이 이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철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깅도 반대편 길로 돌아서 했습니다. 지영은 매일 식당 문을 열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해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해철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했어요. 그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보 같은 사람. 그냥 옛날 친구인데. 알아요.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철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하지만 다시 만나고 화해하고 더 깊어집니다. 60세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60세이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하루하루가 더 절실했습니다. 한 달 후 해철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로.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과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아들은 아버지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좋으시네요? 그래, 요즘 잘 지내서 그런가 보다. 해철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천변에서 식당을 하는 분이라고. 나이는 비슷하고 많이 의지하게 됐다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많이.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죠. 언제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해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게 더 걱정이었다고, 누군가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지영도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긴 통화 끝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자식들은 생각보다 어른이었습니다. 부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60세 부모의 새로운 사랑을 그들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저녁, 해철과 지영은 천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해철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살까요? 지영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해철은 진지한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했다고. 우리 나이가 60이라고. 솔직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 시간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지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좋아해요. 우리 당당하게 하면 돼요. 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해철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60세 새 출발하는 거예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60세의 프로포즈? 화려한 반지도 무릎 꿇은 포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변의 물소리를 들으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다시 왔습니다. 해철은 작은 빌라를 정리하고 식당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많은 짐은 아니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 첫날 밤 두 사람은 2층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천변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지영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해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식당을 열고 함께 손님을 맞이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함께 천변을 걷고 저녁이면 함께 2층으로 올라가 TV를 봅니다. 손님들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보기 좋네요.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멋지십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웃습니다. 쑥스럽지만 행복한 웃음입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해철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래 있다 와요. 그럼 일주일? 아니, 한 달.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 60세의 사랑 이야기. 정년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동무였습니다. 함께 밥 먹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마음은 깊어졌습니다. 질투하고 설레고 그리워하고 60세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들. 낯설지만 소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갑니다. 천변의 작은 식당에서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갑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세든 20세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천변의 은하식당에서는 파전 굽는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바람이 간판을 살랑이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소 짓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시작. 제2의 인생.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도 60세의 사랑 이야기 감동적으로 보셨나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